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부부가구입니다. 저희 부부는 1958년생 개띠, 올해 만 64세라서 내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재산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가 전부인데 시가 4억 원 정도 하고 소득은 남편 300만 원, 저는 200만 원, 월급 합계 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토 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2022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288만 원이라고 하던데 저희 부부처럼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하기에 앞서 기초연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소득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상시 근로자의 소득을 말하는데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돼서 월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연장 시간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을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 순서는 1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2순위 근로복지공단의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수, 3순위 국민연금공단의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4순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근로자 보수월액, 5순위 국세청의 근로소득 순으로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일용근로자 소득은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 항만 하역작업 공사자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산정 방식은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 103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 중에서 공제 혜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의뢰인 부부의 기초연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의뢰인 부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만 64세 부부가구시고요. 고양시에 시가 4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2억 원 하는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근로소득은 남편 세전 300만 원, 아내 세전 200만 원, 부부 합계 50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보험, 자동차 등의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시다는 전제하에 기초연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가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소득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은 남편 근로소득 세전 300만 원과 아내 근로소득 세전 200만 원이 있으신데요. 근로소득의 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하므로 남편 근로소득 3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03만 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137만 9천 원이 되고
아내 근로소득 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103만 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67만 9천 원, 부부합계 205만 8천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실제 부부의 근로소득 합계가 500만 원인데 205만 8천 원만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거니까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소득은 혜택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만 구하면 되겠네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재산은 현재 살고 계신 시가 4억 원, 시가 표준액으로는 2억 원 아파트가 전부이시므로 2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고양시는 2022년부터 특례시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6,500만 원이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2,60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21만 6천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21만 6천 원입니다. 이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구해두었던 소득평가액 205만 3천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21만 6천 원을 더하면 227만 4천 원.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227만 4천 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 부부의 소득 인정액 227만 4천 원은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8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매달 25일 기초연금 부부합계 49만 2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가 다쳐서 산재연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산재연금은 기초연금 계산 시 공적 이전 소득에 포함돼서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아주 불리하고 실업급여는 기초연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줄어든 만큼 적용해 주나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는 연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정기조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원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재신청하시는 것이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적용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소득이 증가했다면 정기조사할 때까지 절대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네, 저희 부부의 월급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했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소득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단연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자리에 적극 도전하셔서 보다 나은 노후가 되시길 알베르토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